그 청공이라 그래서 내시경을 하다가 이제 특히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이제 장에 구멍이 나는 네. 거예요. 아, 그런 미세하게. 경우가. 구멍이라고 해서 뭐 이따만한 게 뚫리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작은 상처가. 몇 밀리짜리 그런 청공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요인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제일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 이제 어떤 복부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장이 좀 이렇게 유착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미세하게라도.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시경을 받기 전에 미리 알리고 한다면 저는 이런 게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면, 비수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비수면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시경이 들어가다가 잘 들어가지 않고 뻑뻑한 경우에 이제 의료진과 환자가 대화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수면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대화를 못 하기 때문에 환자가 아픈지 이런 것들을 의료진이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비수면을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에 쓰이는 약이 수면 내시경 할 때 쓰이는 약이 약간 프로포폴이라고 해서 중독될까 봐 좀 걱정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일반적으로 수면 내시경에서 많이 쓰는 약이 크게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다졸람은 말 그대로 수면 유도제이고요.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깨우는 약, 그 기량제가 있어서 바로 주사를 주면 이런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프로포폴은 마취 유도돼 있기 때문에 그걸 주사를 맞게 되면 아예 만족도가 뛰어나고 기억을 못하고 잘 잡니다. 근데 문제는 과도하게 투여하는 경우에는 호흡, 숨을 안 쉬게 돼서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를 쓸 때는 응급처치가 가능한 그런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두 가지 약물을 용량을 줄여서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얘기로 수면이나 뭐 마취를 많이 하면 이 치매가 빨리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니까 이 수면 유도제는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1시간에서 4시간 내에 몸 밖으로 다 배출됩니다. 그래서 뇌세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면 마취는 치매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왠지 느낌적으로는 제가 이제 마취하고 수면 내시경을 했을 때 그 기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면서 내 전 기억까지 같이 없어질 것 같은 단지 그런 그 느낌이. 사건만 기억을 저장을 못하는 것뿐이지 과거의 기억, 앞으로의 기억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엄지가 간다. 그럼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건강검진할 때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있나? 이것도 진짜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뭔가를 먹고 있다면 그렇죠. 그걸 혹시 중지하고 가야 되는 거고.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이것도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진짜. 예, 물론 있습니다. 오! 보통 이제 건강검진을 하시게 되면 이제 공복 상태로 하시게 되기 네. 때문에 평상시에 당뇨병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신 분께서는 절대로 당뇨약을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머, 그래요? 그러니까 식사를 안 한 상태에서 당뇨약을 드시게 되면 저혈당으로 쓰러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해 잘못하시면 낙상이라든지 사망이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당일날에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혈당 강화제를 드시면 안 되겠고요. 네. 반대로 고혈압이라든지 부정맥처럼 심장 혈관에 관계된 약들은 검사 자체가 이제 내시경 할 경우에도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혈압약 그런 심장 혈관에 관계된 약들은 검진 당일에도 소량의 물과 함께 그 약을 꼭 드셔야 됩니다. 처음 들어봐요, 그 얘기는. 고혈압 약을 먹고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거 궁금해요. 아스피린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은 이게 며칠 전부터 먹지 말아야 되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아스피린은 이제 혈액에서 피로 응고를 방지하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 도중에 뭐 조직 검사를 하거나 대장 내시경 하는 경우에는 용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뗀 자리에서 피가 안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스피린 작용 시간이 일주일 정도 가기 때문에 이런 시술이 예상되거나 그런 환자들은 일주일 전에 아스피린을 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뇌졸중이 있거나 관상동맥 질환으로 거기에 스텐트를 넣거나 그런 환자들은 임의로 아스피린을 끊게 되면 스텐트가 막히거나 뇌혈관이 막혀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각 진료과에서 상담하고 끊어도 되는지 꼭 확인하고 그다음에 끊을지 뭐 지속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마늘즙이라든지, 그러니까 마늘 한 같은 경우라든지
그냥 은행잎 엑기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아스피린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역시 출혈의 위험성들이 있거든요. 내가 먹는 약뿐만 아니라 건강 보조식품으로 먹는 이런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의료진한테 얘기를 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고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검사를 받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건강검진 당일은 당뇨약을 절대 먹지 말고 그리고 내시경을 한다면 일주일 전부터 아스피린 금지. 하지만 전문의와 상의 후에 좀 금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여주세요. 이거 재밌다. 국가검진 제때 못하면 2년 더 기다려야 하나요? 그 방법이 없나? 어떻게 졸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조를 것까지는 없고 그냥 전화만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하면 네. 근데 이제 바빠서 이제 12월까지 원칙적으로는 12월까지 받는 게 기본이지만 원칙이지만 이제 올해 못 받았다 하면 내년이라도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 1000번으로 전화를 본인이 직접 하셔서 올해 받겠다 자격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다음에라도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짝수에 태어났는데 제가 놓쳐서 홀수년도에 이제 검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2년 뒤인가요? 근데 짝수년도에 받고 그다음에 짝수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잖아요. 수년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 받을 때는 다시 그 다음에 다시 짝수로 짝수에. 계속 정리해드리면요. 네. 짝수년도생이면은 짝수년 때마다 계속 나와요. 내가 놓쳐서 홀수에 잠깐 받았다 치더라도 짝수만 되면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네. 어려웠어요. 참. 자, 바빠서 놓쳤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놓친 국가검진도 내년으로 2월 가능하다고 하니까 알려드린 방법으로 꼭 다시 좀 받으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577의 1000번입니다. 건강검진 후에 드시면 좋은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진짜 배고프거든요. 된장 맛 나지 않아? 된장 맛이 난다. 약간 한약 재료인데 한약 재료가 들어있다. 삼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삼의 기운이 느껴진다. 엄지의 한 수가 숨어 있습니다. 자, 짠! 건강검진 후 먹으면 좋은 엄지의 밥상 잠시 후 공개합니다. 자, 이번엔 또 건강검진에 관련해서 또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실지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건강검진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서정훈 소화기내과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야, 왜 싼 게 비지떡이라고 아니 그러잖아요. 정말 전 듣고 비싼 싶어요. 거는 왜냐면 비싼 가끔 거고. 집사람이 그래요. 아유 누구는 좋겠다 남편 잘 만나가지고 1박 2일 입원하면서 그냥 몇백만 원짜리 쫙 한번 받아보면은 그러는데 우리는 가끔 뭐가 다른 거지? 남편이라고 하시지만 자식들한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요. 그래요? 예. 뭐라고요? 누구는 자식 잘 뒀어. 근데 누군가, 네.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진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세대학교 소화기내과 서정훈 교수님 앞으로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건강검진 비싼 것보다 꼭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화기내과 교수 서정훈. 여러분은 새해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셨나요? 현금이죠. 뭐니 해도 아니면 뭐니. 저의 사랑? 뭐 하실 말씀이 과거에 프리미엄 건강검진 이용권을 드리는 것이 신년 효도 선물로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 아마 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프리미엄 건강검진이 항목이 뭔지 알고 계신지요? 모르죠. 비싸다, 좋다. 여기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냥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가검진 항목과 프리미엄 건강검진 항목을 비교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네. 여기 보이는 게 건강검진 항목입니다. 국가검진 항목에서는 혈액검사, 초음파, 내시경, CT로 꼭 필요한 간단한 검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프리미엄 많다. 건강검진인데 요 프리미엄 건강검진이 가격이 250에서 500만 원 정도로 매우 고가 검진입니다. 다 보셨다시피 무료로 받는 국가검진과 고가의 프리미엄 검진 간에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뭐 이제 항목이 많아요. 많아요. 큰 거는 뭐 혈액 초음파, 내시경 CT는 다 똑같은데 그 안에서의 좀 이렇게 조목조목 세밀하게 좀 아니요, 검사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병을 다 검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선생님?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CT 검사입니다. 프리미엄 건강검진은 가격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CT 검사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T를 한꺼번에 2개, 3개 이렇게 찍게 되고 그만큼 많이 찍을수록 방사선 노출에 아주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인데 방사선은 더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암을 발견하기 위해 CT를 찍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100%. CT는 뭐 100% 아닌가요? 90%. 암을 위해서 찍는 거 아닌가요? 98%. 얼마인가요? 뭔가요? 암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위암이나 대장암은 CT 검사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의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CT 왜 찍은 거야? 또한 암을 조기 발견하는데 CT 검사가 확실하게 이용하다는 보고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CT 검사는 암을 검사하는 목적보다는 암에 대한 치료 효과를 판정하거나 재발 유무를 확인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검진이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나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어떻게 빼면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